연금 141만 원에 통장에 2억이 있는데 왜 이 부부는 치킨 한 마리도 망설일까요? 경기도 변두리 17평 아파트에 사는 65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이웃의,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숨김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진짜 노후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경기도 의정부 근처의 한 아파트 단지. 25년이 넘은 낡은 건물들 사이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곳 7층에 사는 김영수, 박순자 부부를 만나기 위해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한참을 기다려야 해서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게 빠르다고 하셨거든요. 초인종을 누르자 문을 여는 박순자 씨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집니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가구지만 정성스럽게 관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손자 사진이 놓여 있고 작은 베란다에는 고추와 상추를 키우는 화분이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올해 65입니다. 중소기업에서 35년을 일했습니다. 영업직이었죠. 매일 아침 7시에 집을 나가 저녁 8시에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주말에도 거래처 골프에 불려나갔고 명절에도 고객 방문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일했지만 대기업 직원들처럼 높은 연봉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평균 연봉 4천만 원 선. 그것도 부장까지 올라간 마지막 5년 동안이었고 그 전에는 3천만 원 초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년은 60세였지만 실제로는 58세에 퇴직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죠.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분위기상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1억 2천만 원. 그동안 모아둔 돈이 8천만 원. 정확히 2억 원이 이 부부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한 적은 있지만 국민연금을 꾸준히 낼 만큼의 수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회사 다닐 때 틈틈이 지역가입자로 연금을 냈습니다. 한 달에 9만 원씩.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그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집은 15년 전에 샀습니다. 당시 1억 5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지금은 시세가 2억 5천에서 2억 8천 사이를 오갑니다. 15년 동안 집값이 1억 정도 오른 셈이지만 이 부부는 그 돈을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팔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매달 25일이면 김영수 씨의 통장에 국민연금 87만 원이 입금됩니다. 박순자 씨의 통장에는 54만 원이 들어옵니다. 합쳐서 141만 원. 이 돈이 이 부부의 한 달 수입 전부입니다. 아침 6시면 박순자 씨는 일어나 밥을 합니다. 김영수 씨도 습관처럼 7시면 눈이 떠집니다. 35년간 출근하던 습관이 몸에 배었죠. 아침은 된장찌개에 김치, 계란 프라이 정도입니다. 가끔 생선을 구워 먹지만 요즘은 생선값도 부담스럽습니다. 고등어 한 마리가 5천 원을 넘으니까요. 점심은 대부분 집에서 먹습니다. 아침에 남은 밥으로 볶음밥을 해 먹거나 라면에 계란을 풀어 먹습니다. 김영수 씨가 가끔 복지관에 가면 그곳에서 점심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3천 원이면 국과 반찬이 나오거든요. 저녁은 하루 중 가장 신경 쓰는 식사입니다.
그래도 고기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밖에 먹지 못합니다. 대신 두부, 계란, 콩나물 같은 저렴한 단백질로 반찬을 만듭니다. 박순자 씨는 마트 전단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어느 마트가 어떤 품목을 할인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화요일은 이마트가 계란을 싸게 팔고 목요일은 홈플러스가 채소를 할인한다는 것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한 달 식비가 35만 원 정도 나갑니다. 하루로 계산하면 10,000원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두 사람이 하루에 10,000원으로 생계를 해결하는 겁니다. 외식은 사치입니다.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도 집에서 해먹습니다. 가끔 손주가 오면 치킨을 시켜주는데 그것도 배달 앱에서 쿠폰을 받았을 때만 합니다. 관리비는 매달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거의 틀지 않습니다. 선풍기로 버팁니다. 밤에 더울 때는 물수건으로 몸을 닦고 잡니다. 겨울에도 보일러를 최소한으로만 틉니다. 거실만 따뜻하게 하고 방은 문을 닫아 놓습니다.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는 게 가습이 아끼는 방법이라는 걸 이 부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여름과 겨울에 조금 올라가지만 평균 3만 원에서 4만 원 선입니다. 가스비는 겨울에 7만 원, 여름에 2만 원 정도입니다. 수도요금은 한 달에 10,000원 남짓. 세탁기도 모아서 한 번에 돌립니다. 휴대폰 요금이 2대 합쳐서 7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5만 원대 요금제를 쓰다가 데이터가 부족해서 7만 원대로 올렸습니다. 요즘은 은행도, 병원 예약도, 마트 할인 쿠폰도 다 휴대폰으로 해야 하니까요. 이것도 필수 지출입니다. 약값이 한 달에 2만 원 정도 나갑니다. 김영수 씨는 고혈압 약을 먹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데 진료비까지 합치면 10,000원 조금 넘습니다. 약값은 한 달치가 8,000원 정도. 박순자 씨는 무릎이 안 좋아서 파스를 삽니다. 한 통에 5,000원인데 한 달에 두세 통 씁니다. 대중교통비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입니다. 김영수 씨가 복지관 가거나 병원 갈 때 버스를 탑니다. 경로우대가 있어서 무료지만 시외로 나갈 때는 돈을 내야 합니다. 박순자 씨는 거의 동네에서만 생활합니다. 경조사비가 가장 부담스럽습니다. 한 달에 평균 5만 원 정도 나가지만 어떤 달은 20만 원이 넘을 때도 있습니다. 친구, 친척, 옛 직장 동료들의 결혼식, 장례식이 자꾸 생깁니다. 안 가자니 관계가 끊어질 것 같고 가자니 부담스럽습니다. 요즘은 가까운 사람 것만 갑니다. 옷은 거의 사지 않습니다. 김영수 씨는 퇴직할 때 입던 옷을 아직도 입습니다. 박순자 씨는 5년 전에 산 패딩을 아직 입습니다. 속옷이나 양말은 동대문 시장에서 삽니다. 백화점이나 브랜드 매장은 구경만 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한 달에 딱 80만 원이 나갑니다. 연금 141만 원에서 80만 원을 빼면 61만 원이 남습니다. 종이 위의 계산으로는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수 씨는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국가검진은 무료지만 의사가 추가 검사를 권했습니다.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 비용이 15만 원 나왔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이상 없음. 하지만 그 돈은 한 달 식비의 거의 절반입니다. 박순자 씨는 무릎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날 병원비가 8만 원 나왔습니다. 의사는 3개월 후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무릎은 나이가 들면서 더 나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치과는 더 부담스럽습니다. 김영수 씨는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개에 100만 원, 3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300만 원. 지금은 그 돈이 없어서 그냥 불편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 났을 때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15년 쓴 냉장고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리를 내더니 멈춰버렸습니다. 수리를 불렀더니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새로 사는 게 낫다고 해서 중고로 샀습니다. 50만 원. 그달은 저축은커녕 통장에서 돈을 빼야 했습니다. 보일러도 언제 고장날지 모릅니다. 20년 된 보일러라 겨울만 되면 불안합니다. 고장나면 교체 비용이 200만 원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는 매년 가을이면 보일러 점검을 받습니다. 점검비 3만 원. 아깝지만 큰 고장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남은 61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 돈을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상금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통장에 있는 2억 원. 큰 돈입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 부부는 이 돈을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돈이 없으면 70대, 80대를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65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남성의 기대 수명은 84세, 여성은 88세입니다. 적어도 20년은 더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20년이면 240개월입니다. 2억을 240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83만 원입니다. 지금 생활비가 80만 원이니까 딱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위험한 계산입니다. 첫째,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지금 80만 원으로 생활하지만 10년 후에는 100만 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년 후에는 120만 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병원비는 나이가 들수록 늘어납니다. 지금은 한 달에 약값으로 2만 원 쓰지만 70대가 되면 5만 원, 80대가 되면 10만 원이 넘을 수 있습니다. 큰 병이 생기면 수술비, 입원비로 수백만 원이 한 번에 나갑니다. 셋째, 집 수리비가 필요합니다. 20년 된 아파트는 앞으로 더 낡아갈 겁니다. 화장실 방수, 벽지 도배, 보일러 교체, 창문 교체,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적어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있어야 합니다. 넷째, 둘 중 한 명이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의 생활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로움과 불안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는 2억 원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뒀습니다. 이자가 연 3.5%, 한 달에 이자가 5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이자마저도 재해치합니다. 원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나 펀드는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천만 원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아들 집에 얹혀 삽니다. 김영수 씨는 절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사서 월세를 받으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나,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걸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냥 은행에 묻어둡니다. 이자는 적지만 안전합니다.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영수 씨 부부에게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딸은 인천에 삽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손주입니다. 올해 6살. 아들 내외는 맞벌이를 합니다. 둘 다 직장인이지만 서울에서 전세를 살려면 빠듯합니다. 전세금이 5억입니다. 그중 2억은 대출을 받았습니다. 한 달에 원리금으로 100만 원이 넘게 나갑니다. 거기다 생활비, 아이 학원비까지 하면 저축은 거의 못한다고 합니다. 딸은 결혼 안 하고 혼자 삽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월급이 300만 원 조금 넘습니다. 인천에서 원룸을 얻어 사는데 월세가 60만 원입니다. 생활비 쓰고 나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저축한다고 합니다. 김영수 씨는 자식들에게 미안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입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줬습니다. 딸에게는 아직 줄 게 없습니다. 딸이 결혼하면 똑같이 5천만 원을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들네도 여유가 없고 딸도 자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아끼고 더 버텨야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자식들이 용돈을 줍니다. 아들이 10만 원, 딸이 10만 원. 받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거절하면 자식들이 서운해할까봐 받기는 하지만 그 돈을 쓰지는 않습니다. 따로 모아뒀다가 손주 보러 갈 때 장난감 사주는 데 씁니다. 가끔 아들네 집에 갑니다. 손주 보러 가는 겁니다. 갈 때마다 과일이나 반찬을 싸갑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며느리는 고맙다고 하지만 김영수 씨는 더 해주지 못하는 게 미안합니다. 딸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찾아옵니다. 올 때마다 치킨이나 피자를 사옵니다. 김영수 씨는 괜히 돈 쓴다고 타박하지만 속으로는 고맙습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연금을 받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얼마나 빠듯한지는 모릅니다. 김영수 씨 부부도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김영수 씨는 가끔 깹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릴 때가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박순자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릎이 아플 때마다 이게 더 나빠지면 어떡하나 걱정됩니다. 걷지 못하게 되면 누가 돌봐줄까요? 요양원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는 당뇨가 생겼다고, 누구는 암 진단을 받았다고, 누구는 허리 수술을 했다고. 같은 또래의 아픈 이야기를 들으면 남일 같지 않습니다. 김영수 씨는 요즘 복지관에 다닙니다. 거기서 탁구를 배웁니다. 몸을 움직여야 건강하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은 무료입니다. 점심도 3,0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비슷한 또래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박순자 씨는 동네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는 것도 좋고 에어컨과 난방이 되어서 여름과 겨울에는 집보다 편합니다. 전기요금도 아낄 겸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두 사람 다 취미가 없습니다. 골프는 돈이 많이 들고 여행은 엄두도 못 냅니다. 영화관도 가지 않습니다. 한 편에 10,000원이 넘으니까요. 대신 TV를 봅니다. 하루에 4~5시간은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가끔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로 박순자 씨가 음식을 남겼다고, 김영수 씨가 불을 끄지 않았다고. 하지만 금방 화해합니다. 서로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가 휘어지고 몸이 굽어갑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설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런 부부가 수십만, 아니 수백만 명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82만 원입니다. 그중 공적연금 소득이 평균 52만 원. 김영수 씨 부부는 141만 원을 받으니까 평균보다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빠듯합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40%가 빈곤층입니다. 그 말은 10명 중 4명이 제대로 먹고 살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노인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은 없습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팔 수는 없습니다. 팔면 갈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집은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 자식에게 의지하기도 어렵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쁩니다. 집값은 너무 높고 결혼은 늦어지고 아이는 낳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결국 각자 도생입니다. 스스로 버텨야 합니다. 연금과 저축으로 아프지 않게 건강 관리하면서 최대한 오래, 최대한 잘.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현실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입니다. 김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으냐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죠. 매일 계산하면서 살아야 하니까. 마음 놓고 외식 한 번 못하니까. 아프면 병원비 걱정부터 하니까.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요. 아내가 있고 자식들이 건강하고 손주가 잘 자라는 걸 보면 감사합니다. 박순자 씨도 거들었습니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편해요. 그때는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었죠.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바빴고요. 지금은 우리 둘만 챙기면 돼요. 돈은 없어도 시간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두 사람은 소박합니다. 큰 욕심이 없습니다. 세계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고급 차를 사고 싶다거나 하는 꿈은 없습니다. 그냥 아프지 않고 서로 건강하게 자식들에게 짐 안 되고 살다가 가는 게 바람입니다. 김영수 씨는 요즘 베란다에서 상추를 키웁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자라는 걸 보는 게 재미있습니다. 돈도 안 들고 키운 상추로 쌈을 싸 먹으면 맛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뜨개질을 합니다. 남편에게 줄 목도리를 뜨고 있습니다. 털실은 1,000원 숍에서 샀습니다. 10,000원어치 샀는데 목도리 2개는 뜰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을 먹고 나면 동네를 산책합니다. 30분 정도. 멀리 가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을 한 바퀴 도는 정도입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뉴스에 나온 이야기, 복지관에서 들은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집에 돌아오면 TV를 봅니다.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사랑 이야기보다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드라마를 봅니다. 공감이 되거든요. 10시쯤 되면 잠자리에 듭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해서입니다. 전기요금도 아낄 겸 일찍 잡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이 평범한 하루를 지키기 위해 두 사람은 계산하고 아끼고 버팁니다. 김영수 씨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노후 준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했다고 노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연금을 준비해야 하고 저축을 해야 하고 건강을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값이 올라도 현금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습니다. 집과 함께 현금 자산도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도 아프면 다 병원비로 나갑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하고 검진받고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생활 수준을 조정해야 합니다.
5째,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습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6째, 소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족, 건강, 일상의 작은 즐거움.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김영수 씨 부부는 부자는 아니지만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존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자식에게 짐 되지 않으려 노력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노후의 모습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통장에 2억이 있는데 왜 치킨 한 마리를 망설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2억이 많은 돈 같지만 앞으로 20년 이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치킨 한 마리는 2만 원이지만 그 돈이 쌓이면 한 달에 몇십만 원이 됩니다. 1년이면 몇백만 원입니다. 10년이면 몇천만 원입니다. 그 돈이 없으면 70대에 80대에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없습니다. 집이 고장 나도 고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치킨을 참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10년 후를 위해서,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이게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치킨을 망설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영수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처럼 살지 마세요. 더 준비하세요. 연금을 더 많이 들고 저축을 더 많이 하고 건강을 더 챙기세요. 우리는 몰랐어요. 이렇게 오래 살 줄,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할 줄. 젊었을 때 좀 더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돼요. 박순자 씨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절망하지는 마세요. 돈이 전부는 아니에요.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살만해요. 욕심만 줄이면 돼요. 남들과 비교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불행하지 않아요. 두 사람의 말이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요즘 시니어들 사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집에만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옵니다. 복지관, 도서관, 공원에서 비슷한 또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스마트폰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편리합니다. 카톡으로 자식들과 연락하고 유튜브로 정보를 얻고 배달 앱으로 할인 쿠폰을 받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도 합니다. 아파트 경비, 환경미화원, 주차관리원. 몸이 힘들지만 일을 하면 돈도 벌고 시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취미를 찾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배우고 등산을 다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는 아니지만 삶에 활력을 줍니다. 김영수 씨도 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해볼까 합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책 이야기를 나눕니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생각도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저축은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생활비는 충분합니까?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외롭지는 않으십니까? 김영수 씨 부부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으실 겁니다. 이미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으시니까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연금을 늘리고 저축을 하고 건강을 챙기고 생활 수준을 조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소박하게, 감사하게,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김영수 씨 부부처럼 말입니다. 사회도 변해야 합니다. 노인 복지를 늘려야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개인도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가 다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됩니다. 자식도 국가도 누구도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동시에 서로 돕고 나눠야 합니다. 이웃을 챙기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늙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김영수 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반찬을 나눠 먹고 아플 때 챙깁니다.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외롭게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노후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65세 부부의 현실 노후 이야기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노후를 살아가는 평범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연금 141만 원, 통장에 2억 원. 숫자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일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치킨 한 마리도 망설이고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소박하게, 감사하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것이고 돈만이 전부가 아니며 소박한 행복도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 여러분의 노후는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돕고 나누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세요. 준비하는 사람만이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